자유진영은 탄핵 이후에도 계속된 패배만을 하고 있다. 중도 국민은 좌로 돌아선 뒤 돌아오지 않아 보인다. 이제 자유진영은 진일, 왜구, 일배, 할배 꼴통 보수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갇혔다. 이 와중에 보수 유튜버라 칭하는 자유진영 유튜버들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놓고 연일 분열 중이다. 그나마 이 와중에 총선을 진 것이지 참패는 아니며 자유의 불씨는 있다는 분도 계신다. 좌파에게 국정의 온건한 운영을 당부할 뿐이다. 개헌 못한다. 아직은 경제 위기가 먼저다. 물론 좌파에게 경제보다 소위 사회 민주화가 지상 과제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수도 결과는 뻔하다. 누가 해도 어렵다. 선거 당일은 전쟁 당일이었다. 사전 투표날도 속칭 진보라는 사회주의 운동권 좌파 시민들은 중도 시민들을 밥까지 사줘가며 부탁하였다. 민주화와 항일 운동하자며 투표시켰다. 팩트냐고요? 팩트만 찾는다면 팩트의 복합 편집 나열로 우파 잡는 거짓을 생성하는 좌파 시민사회 동영상을 열심히 보라. 보수는 친일이요 비리요 곧 반민주 적폐라는 매번 뻔한 스토리의 경제 실정은 다들 외면하고 있다. 팩트는 사건을 구성하는 한 단편일 뿐이요. 진실이라는 것은 사건의 원인 결과까지 통찰해 본 뒤 타인에게 실체를 풀어 설명하는 것이다. 팩트는 지금 좌파 190석의 개헌도 가능한 위세란 것이 맞다. 언론까지 포함하여 정부 선관위 헌재 법원 국회가 다 좌파 깃발에 넘어갔다. 자유대한민국은 거의 소멸하였다. 개헌만 남겨두고 대구 경북 경남 강원 강남 용산 충청 일부가 자유의 불씨를 겨우 지키고 있다. 선거 전에 돌입한 운동권 좌파 사회주의 세력은 투표 당일의 변수를 감안하여 사전 투표에서 최대한 중도를 끌어모았다. 투표 당일은 휴일이므로 중도의 선거 포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사전 투표에는 그리 큰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도와 온건 우파는 당일 기권이 많다. 좌파는 사전에 이들이 평일 출근 상태에서 잠시 가자며 투표장으로 안내하였다. 우파는 아직도 모르는 자발적인 제2의 촛불 선거 혁명이었다.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이러한 동향을 이미 선거 전에 조사하여 총선 사전 투표의 동향을 알았다. 미국 누구도 예측한 선거 결과였다.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우파 표를 다 긁어모은 것 즉 전국민의 42% 수준으로 우파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젊은 좌파와 극렬 투표층이 모두 나서서 운동권 좌파를 살려준 것이다. 좌파의 대결집이었다. 우파는 지방선거에서 분열 참패하고도 불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선거에 나섰다. 경인지역 사전투표에선 투표율이 비슷하여 12군데선 조작설까지 나온다. 지금 2020년 4월 말 최고의 인기 소재로 등극했다. 선거 열기를 유지하는 좋은 의미도 있으나 분열 조장은 안타깝다. 사실 좌파는 여유롭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완승 이후 좌파 경제 실험은 실패했고 조국 비리로 촛불의 도덕성도 이미 무너졌다. 조국의 비리를 좌파 유튜버는 종종 나경원으로 물타는데 장애아이 실용음악 특례 부탁한 거랑 사지 멀쩡한 딸 아빠 찬스로 안들머리를 집어넣어준 거랑 같은가? 국민 건강권이 걸린 의사의 자질 문제이다. 언제든지 의사 할 수 있다는 조국 딸은 코로나 자원봉사는 갖는가? 우파의 결집에 놀란 촛불의 대결집이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 포기할 중도까지 좌파 깃발을 들게 했다. 우파 유튜버의 의혹대로 여당이 선거 조작이 밝혀져 12석 찾아와도 의혹은 넘어갔다. 영남의 높은 투표율도 영남 내의 좌파 결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결과는 개헌 저지의 마지막 보루를 지켰다. 참패 아니다. 다음 총선은 우파의 승리가 조심히 예상된다. 대선은 아직 승기가 없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약자와 여성층에 소외된 20대 의욕 있는 젊은 세대의 우파 성향이 고무적이다. 좌파 사회주의로 가면 이들이 이룰 꿈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정도의 패배는 여당의 여론 장악 하에서는 석패이다.
선거 당일 전투에서 패한 것뿐이고 그들의 전략을 배우고 더 나아가면 된다. 선거는 그날 하루의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참패도 없고 대승도 없다. 낙심하고 움츠리면 이후 여론조사에서 우파 세력 축소로 조작보도만 용이해진다. 조국 사태에 대한 우파 공세에 놀라 모든 좌파와 일부 우파까지 선동당하여 코로나 안정이라는 깃발하에 모였던 것이다. 우파는 이제 시동이 걸린 것뿐이고 시동을 걸어줘서 고마울 뿐이다. 참패에 매몰되면 집권은 영원히 없다. 이를 잘못 해석한 지도부와 유튜버들에 의해 자해적 핵개혁 그리고 노선 변경, 공천 실패에 매몰되었다. 정작 선거 전 동원령 자체 전략은 아무도 없었다. 좌파에 이끌려 사전에 중도표를 잃은 것도 몰랐다. 여론조사에 몰린 황교안의 중도 좌파적 태도로 색깔마저 잃어버렸다. 막판 힘을 빼놓았다. 장애인 젊은이 우리도 챙긴다 정도와 김무성 안철수 유승민과의 통합쇼뿐이었다. 선거일까지 생각한다면 사법부와 정부가 좌파에 넘어간 상태에서 국회마저 몰표를 줄 정도로 중도 시민이 어리석진 않다. 정당 득표율을 보면 사전 여론조사와는 달리 자유우파가 면목 삼은 1등이다. 중도 시민도 조국 사태가 무엇인진 잘 알고 있었다. 최순실의 비리를 뛰어넘는 부패가 터졌다. 대통령은 의혹뿐이라고 임명하고 우파의 소리는 무시하였다. 태극기 집회는 촛불로 맞불려서 다 태웠다. 정권도 광화문의 혼란을 불법 집회로 서울시장까지 가세하여 우파를 몰아쳤다. 숫자도 무시한다. 언론도 가세한다. 중도에게 좌파는 검찰개혁이라는 지상과제는 가족의 사소한 비리를 뛰어넘는 사명이라고 하였다. 나경원의 장애인 딸 입시 비리가 더하다고 물탔다. 중도가 이들이 당당함에 화답하였다. 반면 박근혜는 가족도 아닌 타인의 비리로 북핵 문제와 중국의 내정 간섭과 사드 배치라는 민족 생존의 과제를 남기고도 훅갔다. 차이가 뭘까? 노무현 대통령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인 군자 수준으로 신격화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다. 답은 바로 당당함과 자기 편 시민의 절대적 지지이다. 조국 사태에도 조국 지지는 절반에 육박했다. 박근혜는 4%였다. 본 영상물은 친박과 관련이 없다. 단지 우파 정치인을 우파가 좌파 논리로 지지 철회할 정도면 중도는 잡지 못한다. 트럼프를 보라. 스캔들에도 정면 돌파와 번번함의 지지율마저도 번번이 오른다. 당당함과 자기 편의 절대 지지가 중도를 잡는 열쇠이다. 우파가 절대 지지하지 못하면 중도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중도는 평소 정치적 옳고 그름에 큰 관심이 없다. 새가 새 쪽으로 몰린다. 이미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 우파는 친일 세력이 되었다. 정당 이름부터 전혀 승리의 이름이 아니다. 경제도 잘할 것 같은 이름도 아니었다. 그래도 이만한 것은 자유시민 정신의 승리이다. 보수라는 이름에 아직 시민사회가 부정적 거부감을 갖는다. 정당 이름은 바꿔도 언론에서 보수 정당으로 소개되는 이상 어렵다. 자유로 불러달라. 무보수로 일하려고 무보수당으로 바꾸던지 이제 낡은 수식어도 절대 시민사회에서 쓰지 말자. 이제 우파 개개 시민에게 물어보자. 중도 무당층 무관심층에게 박근혜 탄핵은 사기라고 헌재 결정을 뒤엎을 언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해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탄핵 전에 번번이 넘겼어야 한다. 지나간 뒤에는 번번이 청와대에서 버텨도 소용이 없었다. 밀리기 전에 문통같이 아예 반대 집회를 무시하고 우파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잡았어야 했다. 물론 동료들의 배신도 많았다. 탄핵에 가담하면 이번에 의원직은 재선출될 거라 착각한 것은 안타깝다. 탄핵의 처신이 좌파와 중도 시민을 달래는 사과의 눈물이 아니었다. 당당하게 우파 내부 결속과 새로운 국정 과제를 던졌어야 했다. 언론 의식하지 말라. 트럼프에게도 배워라. 아무리 바른 정당 옳은 정당 착한 정당 이름 바꾸어도 좌파 노조 언론에겐 우파는 수구 꼴통 정당으로 소개된다.
우파 시민은 오로지 하나의 정통 우파 정당만을 지지한다. 그만 표깨기하라.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는 30대 시민 대상에서조차 이상한 정당 대신 민주당을 뽑는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었다. 민주라는 이름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우파 지도부는 이용하라. 우파 시민들도 대통령의 뜻과 같은 후보에게만 표를 몰아주는 좌파에게서 배워야 한다. 오로지 친문정당 하나만 밀고 원로 의원들 다 떨어뜨린 호남의 선택을 배우라. 당 이름도 정체성으로 뭉치지 않아 언제까지 우파 시민이 2번당 1번당이라고 하지 당 이름조차 중도에게 소개하기 거부감 들게 지을 것인가. 이번 연구의 이론에 의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이나 4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3% 군소 우파도 끌어안았으며 3%가 아닌 10%가 늘었을 것이다. 집회 세력으로 인해 중도가 떠날 거라 두려워 말라. 지금 우파 개개인의 시민도 좌와 중도에게 탄핵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바로 탄핵과 친일의굴한 언론 앞에 머리를 극적이며 담당치 못했기 때문이다. 문정권은 총선을 친문으로 도배질하고 조국 비판자를 축출하여 박근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원천 봉쇄하였다. 잘한다. 그들도 좌파 집권 계획대로 간 것이기에 우파 내부에도 나 같은 자가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 실정과 조국 사태가 선거를 뒤엎을 재료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나약한 우파 시민이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로 그들도 넘어지진 않는다. 우파 자체의 이념이 진리이며 번영과 분배의 열쇠라고 항상 당당해야 한다. 트럼프 정신 척박한 우리 우파 환경에겐 필요하다. 우리는 다시 자유번영으로부터 사회인민광장 소위민주주의로 회귀하고 조선시대 사극 속 정의로운 세상으로 퇴보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건설이 인간의 지상과제이다. 다같이 못살면 배아픔도 없고 부러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크던 작던 한칸이던 재산 1순위인 자기 집을 영원히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면 세금만 번는 좌파와 영원히 함께할 중도나 우파 국민은 거의 없다. 과감히 개발 규제 풀고 토권 대통령 1년 받은 5년간 무사히 내려왔다. 빨간색으로 당색 바꾸고 경제 민주화로 좌클릭한 박통은 골로 갔다. 탄핵 때 자기들은 바르다던 의원들도 나가서 지방선거 폭망했다. 겨우 들어와서 의원직은 약간 건진 것이다. 탄핵에 참여하여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했으나 우파 시민은 배신자에게 표 주지 않는다. 아들 병역 비리 때 번번하게 박 시장처럼 외국에 도피시켜 놓진 못했던 이회창은 3번 나와도 안 됐을 것이다. 이제 대선 때까지 큰손 회원의 투기, 키스공주의 여색, 색제명의 바람기와 번번함을 배우라. 미국 트럼프도 한국 진단 키트를 구입한 주지사에게 문재인 키트를 구입할 필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좌파 정권에게 코로나는 집권 연장의 수단일 뿐이었다. 동맹국들도 한국의 좌파 집권을 안타까워한다. 한반도 유사시 좌파가 항복하느니 일본군이 상륙할 기세이다. 일본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한 우파 집권이 필요하다. 우파는 외구당이 아니다. 그들로부터 지킬 당은 우리의 제일 재산 집이 시장답게 거래되고 알바생도 언젠가 자기 가게를 열거나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일본과도 대등하려면 답은 우파이다. 우퍼맨이 부켓 대처, 경제 재건, 원전 재가동을 산업 재가동, 아베노믹스를 능가하는 양질의 일자리까지 줄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언제까지 휴지 줍고 주차 딱지 떼고 강의실에 불 끄는 것에서 정부에 고마워하고 행복해 해야 하는가? 이제 다음 대선 때는 중도 시민을 데리고 자유투표하고 우리 가족의 가치를 지키러 투표하러 가자고 하자. 사전 투표 전부터 50km를 넘자.